스위치온 다이어트. 요즘 제 주변의 친구들 한다고 난린데 끝까지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 진짜요? 프로그램인데. 효과는 있다고 그러죠. 네, 좀 빠졌다고 하는데 내 몸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은 몸이더라고요. 오, 부럽다. 어떻게든 에너지를 안 쓰려고 노력해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절로 내 몸이 어떻게든 이 에너지를 안 쓰려고 1등급인가요? 에너지 효율 1등급. 맞아. 굉장히 친환경적인 인간이에요. 달아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3명이 모여서 네. 우리 뭐 또 50대 관련된 얘기를 해야죠. 그죠? 오늘 왠지 피곤해 보이세요. 지윤 저요? 박사님. 아, 요새 좀 일정이 많아서 스케줄이 힘듭니다. 대선 때문에. 근데 끝난 다음에도 사실은 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좀 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대뜸 피곤해 보인다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는 오늘의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피곤인가? 네,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우리가 건강. 예전에 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뭐 노화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건강은 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고 늙어가는 와중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아팠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건강의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근데 뭐 좀 관심은 생겼어요. 이게 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것보다 죽을 때 깔끔하게 죽으려면은 평소에 관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다들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그게 오래 살겠다라는 욕심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니라 워낙 이제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오래 살면서 아프고 골골대며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또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느리게 늙어가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가 요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유튜브도 많고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많죠. 그 유명한 아산병원 교수님 계시잖아요. 정의원 교수님. 네, 정의원 교수님도 계시고 특히 뭐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도 나이를 먹고 그러면은 이제 약간 몸이 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뭐 비만 치료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 유튜브 채널에. 아, 요즘 히트 치신 게 박용우 교수님. 맞아요. 뭐 스위치온 다이어트. 맞아요. 그게 제가 아플 때, 약간 아프니까 이제 누워서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 관련된 걸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많이 또 그런 게. 그리고 내가 이제 먹방을 별로 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재미가 없어. 남들이 이렇게 막 먹는 게 뭐 이렇게 흥미롭지도 않고. 근데 내가 보니까 세상 먹방 중에 제일 재밌고 제일 볼만한 거는 다이어트 관련된 프로에 나와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디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야 하는 사람들이 먹는 그 먹방이 최고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나는 알겠는데요. 왜 살찌는지. 알겠는데. 댓글 달아드려요. 저는 알겠는데요.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알겠는데 왜 모르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은 사실 비만이 비만 자체 문제라기보다 이게 가지고 오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그냥 잘 먹고 잘 자자. 그냥 기본을 지키자를 중시해요. 특별한 어떤 다이어트 이런 걸 하기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잠을 잘 자자. 근데 삼시세끼 중에는 일단 아침 식사를 잘 하자. 어려운데. 근데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이제 보통 어머니가 그 식사 준비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밥, 된장찌개, 나물 이런 위주로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점심이랑 저녁은 제가 보통 밖에서 먹거든요. 사람들 이제 어울려서 먹으니까 그때 좀 몸에 안 좋은 걸 먹기도 하잖아요. 혼자서 일하다 먹으면 아무래도 김밥, 라면 이런 거 먹고 또 저녁에는 사람들이랑 뭐 술에다가 고기를 곁들인다든지 이러는데 아침 식사를 일단 기본을 지켜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식사를 할 때 좀 부담도 덜 한 편이고 해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저의 루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노화 얘기하고 그럴 때 분명히 내가 기억나는데 간헐적 단식한다고. 제 간헐적 단식은 아주 간헐적 단식인데요. 제가 이제 술이랑 고기를 먹고 하루를 좀 거하게 먹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저녁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저녁을 안 먹게 되면은 자기 전에 약간 공복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유나 요구르트 조금 섞어서 먹고 가능하면 속을 가볍게 하고 잠을 깊이 자자. 그게 이제 제 건강의 비결입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은 쭉 계속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시간에. 그게 그러면 한 14시간 정도. 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한 8시간 그 정도 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유를 마신다고 하는 시간이 저녁 6시, 그다음에 이제 잠을 드는 시간이 10시나 11시 이 정도 되게 해서 가능하면 일찍 초저녁에 모든 걸 끝내고 그래야지 잠이 조금 더 깊이. 왜냐면 술 마시고는 픽 쓰러져 잠이 들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픽 쓰러지는데 잠의 깊이는 굉장히 얕다고 해요. 대신 이게 약간 속을 비우면 잠을 깊이 자서 그 전날에 뭐랄까 주지육림에 빠져 있었던 그 독소를 좀 빼내는 거죠. 왜 이렇게 공감이 가냐? 술 마시면 픽 쓰러져. 저는 진짜 건강 관리를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뛰잖아, 그래도. 그치? 그거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거의 쓰레기처럼 먹고 살아온 사람이라. 꿈을 뻔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아파서 수술하고 이랬을 때 보면 몸 안에 이제 염증이 가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맹장염이 먼저 생긴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세히는 이제 말씀은 안 해줬지만 몸 안에 다 염증 투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섭다. 관리는 안 한 거지. 냅다 뛰고 뭐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먹는 걸로 이거를 뭐 보충을 해준다든지 건강 관리한다 이런 거는 사실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갖고 이제 완전히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좀 해야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근육을 키워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떨어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니까 근력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데 사실 그게 힘들거든. 맞아요. 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안 생겨. 맞아요. 맞아. 옛날에는 조금만 해도 이렇게 똥 나왔는데 이제는 안 나와. 난 젊을 때부터 안 나왔어서. 아 정말요? 근손실이 너무 쉽게 돼갖고. 지영 박사님 어떠세요? 아니 저도 뭐 운동 같은 거는 워낙 안 하는 거는 이미 뭐 다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걱정 근심은 좀 많아져서 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젊을 때는 왜 우리 굉장히 걱정이 별로 없는데 나이 들면 자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걱정.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보면은 제가 어디서 그걸 느끼냐면 출장 갈 때 제가 보험 이런 거 정말 생각 안 하고 우리 온 가족의 보험 이런 거 하나도 없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지? 근심이 생겨. 그래서 우리 왜 나이 든 어머니 아버지들 보시면 계속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죠. 뭐 내가 그렇게 돼가는구나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출장 갈 때도 꼭 보험 들고 가고. 여행자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젊었을 때는 걱정이라는 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기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걱정만 했는데 요즘은 내가 아프거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성인이 된 내 아이들이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 어쨌든 뭐 부모인데 모른 척하진 않을 거잖아요. 얘네들이 힘들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보험을 막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의 차원에서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뭐 그게 사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는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 그러니까. 내 기여도가 5% 정도라도 그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고 음식도 하세요? 좀 제대로 먹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했어요. 내가 박재영 박사님 이렇게 오랜 시간 봤는데 못 봤거든요. 운동하시는 거를. 내가 뭘 안 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운동하시려는 생각을 하신 다음에 보험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여행자 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번에 아프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는 거야. 이게 정말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일이구나. 한국에 있었으니까 망정이 정말 생각해봐.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닥쳤으면 맞아요. 병원비도 어마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워있는 상태로 움직이질 못한다 그러면 운반하지 못한 채로 막 미국 같은 데서 몇 억씩 병원비 나오고 막 이러는 거더라고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요새는 여행자 보험을 이제 꼬박꼬박 이제 드는 편이긴 해요. 근데 우리 일전에도 잠 얘기 하기는 했었는데 잠들 잘 주무세요? 잠 잘 자야지. 근데 잠이라는 거는 인위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력한 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을 자기 한 30분 전부터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잘 때는 다른 방에 둬서 뭔가 카톡이 온다거나 이런 것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 것. 플러스 어려운 책 같은 걸 읽어서 뇌를 피로하게 한다. 그런 것이 이제 잠을 위한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걱정을 했을 때 오히려 잠을 자요. 맞아. 그런다 그랬어. 잠을 자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막 걱정을 하다가 잠을 자고 나면 갑자기 좀 대범해져요. 잘 자고 나면 어제 나의 걱정은 사실은 이런 쓸데없는 부분이 있었어. 스칼렛 오하라 같아. 내일은 태양이 떴어. 순물을 베어 물어. 그런데 이제 이럴 때가 있죠.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그렇고 뭔가 아이디어가 막 샘솟을 때는 잠이 안 와요. 맞아요. 머리가 계속 회전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럴 때 그런 속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명상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죠. 저도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잠으로 푸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근데 요새는 아무리 자도 스트레스가 안 풀려. 아무리 못 자는 거 아니고? 아니 그래도 좀 자려고 해도 못 자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네, 한 5시간 자거든요. 너무 적게 자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풀려. 커피 같은 것도 사실 잘 안 마시려고 그러거든요. 카페인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럴까 봐.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지. 나는 사람들 모두 요즘 디카페인 주세요 뭐 이렇게 챙기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여전히 카페인 콱콱 넣어줘요. 팍팍 쳐주세요. 팍팍 쳐주세요. 뭐 이런 거 아직 뭐 디카프를 마신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대신 양을 좀 줄이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방식을 통해서 커피를 마시지만 어쨌거나 잠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 그래도 난 이거는 좀 챙겨 먹어 뭐 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저는 그릭 요거트 요새 먹어요. 뭐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게 단백질이 많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은 좀 먹어줘야 되냐. 그거 먹는다고 막 근육이 뿔뚝뿔뚝 나오진 않겠지만 그릭 요거트가 근육에 좋은 영향을 미쳐? 단백질이 많다 그러니까 보통의 요거트나 이런 것보다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사실 처음에 먹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인가 싶어요. 약간 뭐 시큼하고 막 그런 꾸덕꾸덕한 걸 먹는 거죠? 조금 덜 꾸덕꾸덕한 것도 있는데 대체로 보통 우리가 먹는 뭐 요플레니 이런 거에 비해서 꾸덕꾸덕하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 말 좀 창피하지만 잼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좀 달달하게 뭐 딸기잼 초딩 입맛이 그냥 초딩 입맛이다 그래. 근데 그 보니까는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당을 거기다 첨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생과일 뭐 블루베리라든지 그런 거는 넣기 좋으니까 뭐 그런 거 해서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먹어버릇해서 그런지 그냥 먹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오트밀크로 나온 그릭 요거트가 있더라고요. 오트밀크 거야.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괜찮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리뷰를 보니까 너무 맛없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구수한 맛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떼나 이런 것도 가끔씩은 오트 우유로 해갖고서 마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먹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크림 요거트? 요거는 제가 요새는 그냥 약간 버릇처럼 챙겨 먹어요. 뭐 드세요? 저는 꾸준함이 원래 없는 인간이어가지고 꾸준하게 뭘 먹지는 못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은 많이 해요. 나도 그릭 요거트도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꾸준하게 먹지 못하고 양배추 스프? 뭐 이런 것도 좋다고 마녀 해서 스프 뭐 이런 거 만들어 봤다가 한두 번 먹다 말았던 것 같고요. 맛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또 블루베리 꾸준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사과는 우리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항상 먹을 수 있게 신선한 사과를 요즘에 또 가을이라서 사과들 다양한 사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먹을 수 있게 항상 준비를 해놓는 편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챙겨 먹지 못하니까 제철 식자재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신선한 걸 사가지고 그때그때 먹고 치우려고 노력을 요즘에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무슨 우리가 그 오일장 이런 데 가서 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한 걸 찾으면 눈이 너무너무 자꾸 높아져서 자꾸 비싸야 신선한 거예요. 나는 왜 비싼 것만 좋아할까? 그러니까 난 눈이 높아져서 비싼 것만 사게 돼 막 이러면서 장을 좀 덜 보려고 그러다 보면 맨날 쿠팡이츠 시켜 먹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신선한 제철 음식 먹는 게 최고 아닌가요? 근데 비싸서 자주 못 산다니까. 생선, 뭐 야채 이런 것들이 눈에 차질 않아요. 신선함만을 놓고 고르다 보면 너무 비싸죠. 그렇죠. 너무 비싸지거나. 아예 안 먹고 만다. 그렇지. 에잇 라면 한 봉지. 갑자기 너무 내려왔는데. 푹 신선식품에서 라면으로. 그 대신 신선한 계란을 넣고. 그렇구나. 네. 은하님은?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제철 과일을 한 종을 먹는다. 보통은 늦겨울부터는 딸기, 그 다음에는 복숭아, 수박, 포도. 요즘은 이제 사과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은 커피랑 과일 먹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챙겨서 먹는 거는 몸에 나쁜 걸 챙겨서 먹어. 고기를 챙겨서 먹고 아니 뭐 술을 고기는 챙겨 마시고 굳이 나쁘다고까지는. 적당히 먹으면 고기는 반반이죠. 네. 챙겨서 먹는 것은 아까 지훈 박사 말대로 요거트를 먹는데 꼭 그릭 요거트 이런 걸 먹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한국 야구르트 있잖아요. 그 목욕탕에서 먹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먹고 너무 달지 않나? 그것도 훅 떨어지네. 그릭 요거트에서 한국 야쿠르트는 확 떨어지네. 그 다음에는 그냥 요플레 같은 류의 요거트인데 무가당. 그리고 유기농의 이름을 달았으나 유기농인지는 잘 모르는 뭐 그런 것들 이제 먹고 요즘 간헐적으로 토마토에다가 올리브오일 뿌려서 먹고
요즘 지중해. 토마토 가격 되게 비싸던데. 네. 맞아, 이제 좀 내렸어요? 해서 그래갖고 안 넣어줘.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인터넷 같은데 못난이 토마토 약간 따다가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우편으로 주문해서 먹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자제해야 되는데 못 참고 항상 찾게 되는 거. 오늘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자. 저는 이제 한두 입 먹으면은 네. 안 먹게 되는데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포 종류를 좋아했어요. 오징어, 쥐포 막 이런 진짜요? 거. 가족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 비린내 난다고. 근데 그런 거 가끔씩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구워가지고 마요네즈랑 청양고추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왜 로제가 그 미국 어디 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아파트 술 게임 하면서 안주로 오징어 구운 거를 마요네즈하고 청양고추 찍어 먹는다. 이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은하님은? 저는 많은 이제 안종을 먹지만 아까 이제 지영 박사님 라면 얘기하셨는데 저는 국물 국수, 그러니까 뭐 안동국시, 수제비, 칼국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쌀쌀할 때 아주 딱이죠. 네. 실질적으로 그게 나트륨 함량도 굉장히 높대요. 그치. 일단 밀가루고 이제 거기다가 국물에는 염도가 높고 그거를 어떨 때는 혼자 뭐 작업하고 이러면은 일주일에 3번은 먹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먹죠. 좀 많이 먹죠. 그걸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일 부담이죠, 마음에. 저는 그 감자칩을 그렇게 좋아해요. 과자. 그 나이에? 지금도. 근데 제가 임신했을 때 너무너무 입덧이 심했어요. 첫째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해갖고 몸무게가 총 임신 기간 중에 6kg가 늘었어요.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뭐 양손이 우리 그렇죠. 애가 4kg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감자칩. 그래서 우리 애가 감자칩을 그렇게 좋아해. 어머나. 아니 근데 아직도 달아놓고 그렇게 먹는단 말이야? 이러고 먹진 않는데 항상 집에는 있어. 그 생각날 때 이렇게 먹어. 그거를 못 끊겠더라고. 그게 안 좋거든요. 여러 과자 중에서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 막 짜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 끊겠더라고요. 근데 감자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혹시 미제. 라이스 정말 이런 짠 거. 잘못된 없던. 짠 미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정성근 교수님이 강연하시는 거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100년 허리의 저자.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이 별걸 다 한다. 재활의학과 선생님이시니까 주로 이제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 네. 대상으로 이제 척추 디스크, 우리 허리 다 나빠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떤 운동을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좀 강연을 하시는데 삼마라, 삼하라, 뭐 이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뭔가를 하지 않는 걸 좋아하는 인간으로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기쁘게 들은 거 3가지를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3마라인데 하나가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스트레칭은 다 좋은 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되게 뻣뻣하거든요, 몸이. 어렸을 때부터 뻣뻣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 저 발에다가 다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닿고 이럴 때 안 닿아가지고 필라테스 같은 데 가면 선생님들이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나는 꾸준히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무리한이 중요한데 그냥 하지 말라고 빨리 가신 것 같은데요? 무리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무리하게 스트레칭 하지 말아라. 오히려 디스크가 터진다. 그거랑 그다음에 허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도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허리 주변보다는 그 아래 위 근육들, 맞아요. 엉덩이 근육 이런 거를 강화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예요. 네. 허리 강화 운동. 윗몸 일으키기 반대주의자시죠. 또 그런 거 되게 힘들잖아요. 막 배가 찢어지잖아요. 너무 하려면. 그것도 또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운동을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지 세게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그냥 찔끔찔끔 깨작깨작 해라 운동을. 간헐적 운동.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픈 50대 이상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리해서 하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삼하라는 뭐예요 그러면? 삼하라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걷기. 매일 걷기. 매일 걷기. 그다음에 마지막에 충분히 쉬어라 이런 거 좋잖아요. 충분히 그거 좋은 하라네요. 좋은 하라였어. 하나는 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세요들.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허리가 참 주기적으로 많이 왜 삐끗한다 그러잖아요. 신발끈 묶다가 삐끗. 왜 생수 배달 오면 생수 배달. 오, 생수도 들어요? 그럼요. 있는 건 힘뿐인데요. 하다가 삐끗. 막 그래서
근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 안에는 허리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희도 아프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훨씬 저희보다 고정된 장시간 이제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통을 덜어주는 근골격계 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저도 허리가 아플 때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스트레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걷는 게 좋은지. 근데 아까 박지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허리가 아프다는 거를 허리로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엉덩이와 허벅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쪽을 푸는 스트레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을 강화하면서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걷게 되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강화되면 저절로 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런 걸 트레이너들한테 좀 배우고 나면 더 이상 센터는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생활 속에서 이제 하니까 저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스트레치를 한 10분? 물론 원래는 한 30분 해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고 폼 롤러 같은 걸로 이제 조금 목 주위 풀고 그 다음에 허벅지 부분을 조금 더 털어내고 늘리는. 우리 앉아있으면 이제 계속 이쪽을 안 쓰니까 그쪽을 이제 좀 늘리고 잠을 자게 하려고는 노력하죠. 근데 아주 복지가 좋은 회사를 다니셨군요. 아, 원래 복지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운동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은하님을 오랫동안 봐서 알지만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하면 뭐 운전을 한다든가 기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땐 일해서 아픈 적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뉴욕을 가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못 깨요. 그러니까 15시간 비행 동안 타자마자 자서 깰 때 이제 40분 후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실 때까지 못 일어나는 거야. 계속 자고. 좋은 거 아닌가? 아니야, 그건 나빠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별로 허리에 좋지 않은 환경인데 거기서 나쁜 자세로 한번 누워서 못 깨게 되면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아파. 근데 짐 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운동을 이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새는 사실 제가 몸무게가 좀 많이 빠지면서 기력이 없어갖고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좀 게으르려면은 딱 허리가 아파요. 그렇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많이 움직이고 하면은 몸이 아플 것 같은데 오히려 움직이던 사람이 안 움직이면은 딱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왜들 그러세요? 하지 마라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익스트림 스포츠 하지 마라.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안 아프면 해도 된대요. 아, 그래요? 아픈 걸 즐겨요. 근데 막 몸이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아픈 거 있잖아. 그럼 근데 그래서 뭐 이게 익스트림까지는 모르겠지만 막 암벽 등반 같은 거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리고 뭐 잠깐이지만 복싱도 배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언젠가 트레일 러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마라톤 말고 정말 강 막 이렇게 다니는 그 러닝인데 언젠가 한번 저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언젠가 죽기 전에 한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벽등반 정말 좋아요, 제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아파갖고 못하고 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나이대에 맞는 운동이 있구나. 그래서 러닝을 지금 하고는 있긴 한데 이것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있긴 해요. 아무래도 무릎에 좋지 않을 거고 제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아주 교본처럼 뛰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무릎이 안 좋을 거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다쳐갖고 맞아. 왼쪽 무릎 연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허벅지나 이런 데 근육을 조금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면 언젠가는 뛰는 것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라도 더 뛰어보려고 그러고 있는 중이지. 저는 이제 지훈 박사랑 다른 거는 지훈 박사는 밖에 나가서 뛰는데 저는 가끔 뛰거든요. 간헐적 러닝을 하는데 오늘 간헐적을 아무데나 너무 남발하는데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 좋아하고 TV 켜놓고 보통은 한 번 뛸 때 한 4km? 4km면 이제 적당히 땀이 날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 뛰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 4km면은 뭐 한 20분? 또 안 뛰는 거죠? 15분? 아니요. 그렇게 빨리 뛴다고요? 걷는 거가 보통 시속 6km로 걷잖아요. 그럼 1시간. 좀 빨리 걷는 거죠. 그럼 파워워킹이지 6km면. 4.7km로 걷는데요. 저는 너무 느리게 걷게 하는 거 아니에요? 4.7은 느리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4.7에서 7.5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35분 정도
깜짝 놀랐네요. 6km는 저한테 뛰는 걸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트레드밀에서 뛰다가 밖에 나가서 뛰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뛰다가 트레드밀 와서는 못 뛰어. 그래? 이게 너무 답답해갖고 재미가 없어. 난 나가지 말아야겠다. 아니 뛰는 게 되게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뛰시는 분들 보면 지방이 일단 없어요. 막 이렇게 뛰면서 아마 지방이 다 날아가나 봐. 그래서 되게 않는 것 같아. 부럽긴 한데 저는 진짜 다 지방이고 근육이 진짜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은 안 했지만 어쨌든 잘 안 생긴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내 몸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은 몸이더라고요. 오, 부럽다. 어떻게든 에너지를 안 쓰려고 노력해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절로 내 몸이 어떻게든 이 에너지를 안 쓰려고 1등급인가요? 에너지 효율 1등급. 맞아. 굉장히 친환경적인 인간이에요. 달아드릴게요. 그래야 돼 진짜. 그래서 제가 스키를 타도 왜 보통 스키 타면은 굉장히 허벅지가 불타야 되잖아요. 한번 내려오면 이렇게 힘을 꽉 주고 타야 되니까. 근데 난 아무리 몇 번을 내려와도 허벅지가 멀쩡해.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나는 그냥 미끄러질 뿐 타는 게 아니고 눈썰매 타시는 거 거의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해도 결국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안 들고 하고 있지? 보면은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안 쓰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저는 중간에 깜짝깜짝 놀라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나 숨 쉬고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운 운동이나 재미없는 운동은 잘 못하고 얼마 전에 이제 바른 자세 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를 뭐 척추나 골반 등을 바로 잡아서 아픈 데를 없앤다 뭐 이런 운동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우리 왜 구민회관이나 동문화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되게 저렴한 가격에 오픈이 돼요. 클래스들이. 그런 데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도구도 쓰고 뭐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자세를 바로 잡는 건데 그게 뭐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척추 디스크가 있는데 굉장히 효과 봤다고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래도 저는 또 시간의 한계로 한두 번 가다가 이제 못 가고 도구는 다 사가지고 또 집에 도구는 있고 장비빨 도구는 중요하죠. 근데 그게 자세를 좋게 하는데 도구가 필요한가요? 무슨 웨이브 베개 이런 걸로 목 같은데 이 뒤에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것 같다. 묶어요. 다리 같은 거를 묶은 다음에 이렇게 뒹굴뒹굴 막 하면서 저절로 뼈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거 보면 웃겨요.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묶어놓고 막 사람이 군뱅이처럼 굴르고 막 이런.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운동이 이제 다 안 되는 관계로 걷기도 일부러 나가지는 않으니까 마음은 굴뚝 같아요. 일부러 나가고 싶어요.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새 깜깜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건 못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도 좀 입구에서 먼데 세워놓고 10초라도 더 걸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계 같은데 몇 보 걸었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10초 더 걸어도 볼 차이가 생기겠어. 그래도 10초가 어디야. 아니 제가 예전에 사실은 되게 재미삼아서 찾아본 게 있었어요. 횡단보도 숫자하고 그 지역의 비만율. 그러니까 그게 상관관계가 있어? 횡단보도가 왜?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 했었던 스터디인데 시카고나 뉴욕이나 이런 데는 횡단보도가 많죠. 횡단보도가 많다는 거는 물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닌다는 얘기고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촘촘하게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탑이 많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뭐 뉴욕이나 시카고 뭐 이런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생각을 해보면 대도시 중심에는 많잖아요, 횡단보도가. 근데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비만율이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낮다라는 거지.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게 우리 중부 쪽 생각을 해보면 거긴 정말 차 타고 가면 옥수수밭 이렇잖아. 그 차를 타야만 되는 거고. 보스턴에서 공부한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 매우 기분 나빠요. 인디아나에 와보지 않고 무슨 그 옥수수밭 얘기를 하고 이러면 매우 불쾌해요. 미국에서의 조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땅덩이가 좁으니까 약간 시골이라 그래도 횡단보도가 어느 정도는 있고 걸어 다니시고 하는데 사실 미국은 정말 황량한 주들이 있잖아요. 제가 공부도 인디애나에서 했고 그다음에 출장을 갈 때 텍사스로 가게 되면 텍사스는 덥기도 하고 인구도 적고 하면 정말 길에서 걷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입사 초기에 텍사스로 출장을 갔을 때는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만 움직일 수 있는데 어느 날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굉장히 길 건너편에 월마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고 싶어. 딱 나갔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텍사스. 왜냐면 에어컨이 막 호텔에는 엄청 들어요. 와 덥다. 그래서 길을 2번 건너는 건데 모든 차들이
저 여자 뭐지? 왜 걸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는 걸을 데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는 정말 안 걷는 주들이 있죠. 안 그쵸? 걷는 주, 안 네. 걷는 동네. 그런 곳은 아무래도 걷질 않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원인이고 결과고 한 가지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맞아요. 대도시에는 어떤 다이어트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이게 소득 수준하고도 확실히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흥미로운 거는 이제 횡단보도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국도 한번 봤어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횡단보도 특히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이 일단은 강남구 그래요? 네. 그리고 서초구 뭐 그래? 이런 데요. 물론 이제 중구 이런 데도 많아요. 거기는 이제 도심이고 완전히. 그리고 실제로 비만율이 서초구 강남 같은 데가 낮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는 분들도 많을 테고 거기를 이제 걸어 다니고 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10초라도 걷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나서 걷는 게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꽤 도움이 되고 습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걸어 다니려고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지금 비만율이 되게 높아졌다고 점점 올라가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성인들의 이제 비만율이 30%가 넘어요. 그거를 학교에 가보면 잘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몸매가 양극화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젠지들도 많잖아요. 그치. 그때부터 막 근을 근력 키우고 유행이더라고요. 뭐 단백질 파우더 먹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하니까 굉장히 날씬하고 근육 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 때는 굉장히 이렇게 비만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미국형 비만 아니야? 그런 학생들도 이제 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활 패턴을 보다 보면 요즘은 애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때보다 훨씬 저녁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많이 때우고 자극적인 음식 먹게 되고 그게 이어져서 날씬하고 비만 관리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비만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비만율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남녀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래? 네, 남자가 훨씬 더 비만율이 높아요.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래요? 47.7인가 그러고 여성이 한 25.7.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덜 먹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남자들은 좀 쪄도 제가 좋아야 이런 게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아니니까. 아니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자들은 한 절반이 비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성인 중에. 네. 왜냐면 회사원들도 40대 50대 넘어가면 배 나오시고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게 뭐 마른 비만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 문제가 이제는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비만을 두고. 근데 이 문제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심각해갖고 맞아.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죠. 그러니까 군인을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힘겹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의 이제 일개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했었던 제임스 메리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왜냐? 모병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어떤 어느 정도의 이제 자격 조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학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문신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보이는 곳에. 네. 그게 뭐 군인이라서 그렇다기보다 이게 보이면은 식별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문신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키가 뭐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다 해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과락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모집을 할 수 있는 모집단 자체도 적은데 거기서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바를? 글쎄. 그래서 그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렸을 때 약간 첩이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도 뭐 아이씨고 이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첩이했다가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군대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훈련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참는 법 그리고 먹는 것도 절제하는 법 그리고 뭐 실제로 살도 좀 빠지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먹는 거 혹은 외모랑 관련된 거 건강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넓게 생각해 보면은 사회적인 이슈까지 되고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까지 얘기를 한다니까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사실은 비만과의 전쟁에서 탄산음료 같은 것들 학교에서 좀 못 팔게 하고 그쵸. 이런 거를 많이 했죠. 그 욕 되게 많이 먹었지. 그러고 났더니 너무 급식이 맛이 없다는 거야. 아니 뭐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비만하면 이제 살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얘기가 나와서 보면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계속
지훈 박사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저도 20대에는 진짜 제일 작은 옷을 입어도 허리가 돌아갈 만큼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안 지금도 날씬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 살찌기 전에는 옷 안 사준다 막 이런 협박을 하실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매일 꼬박꼬박 밥을 챙겨주다 보니까 같이 먹게 되고 막 남은 거 먹고 이러면서 30대부터 이제 급속하게 살이 찌게 됐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하다가 저는 무슨 뭐 근육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못하고 맨날 안 먹는 걸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성공담보다는 요요가 훨씬 자주 뭐 이래서 이제 곤란한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너 왜 다이어트 하냐? 네가 뭐 이제 미스 코리아 나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어딨냐? 어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나이 들면서 척추 협착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체중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적정 체중보다 살짝 넘어가면 바로 허리 통증이 와. 이게 그거 할머니들 왜 밭일 많이 하셔서 허리 필 때 꾸꾸꾸꾸 하면서 이렇게 기억자로 꼬부라지시는 할머니들 그게 척추 협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면 일어날 때마다 꾸꾸꾸꾸 막 이러고 일어나야 되니까. 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서 있을 때 막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적정 체중일 때는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평생 적정 체중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고. 근데 대학교 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 이제 지윤이 같은 애 보면은 나도 저렇게 날씬하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를 잘못 사귄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뭐 했지만 결국은 빼지 못하고. 근데 지금 돌아와서 제가 그래도 좀 자랑스러운 것은 20년간은 체중 변동이 없어요. 사이즈 변동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건 훌륭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50이 넘어가니까 제가 건강검진하면 과체중이거든요. 진짜? 네. 그런데 과체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50 넘어가고 60 되면은. 그래야지 면역력이나 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겨내는 힘이 오히려 과체중이 낫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나의 과체중 시대가 왔어. 지금은 과체중 시대 뭐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그 강북 삼성병원의 박용우 교수님 스위치온 다이어트. 요즘 제 주변의 친구들 한다고 난린데 끝까지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진짜요? 프로그램인데 효과는 있다고 그러죠. 네, 좀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은 정말 거의 할 수가 없지 않나? 회사 나가면은 회사 동료들이랑 밥 먹고 뭐 고객 만나고 이러면은 어려운데 일단 핵심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량을 늘린다. 그래서 거의 단백질 파우더, 뭐 쉐이크 플러스 두부, 두유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야채랑 먹는 거고 커피도 안 된다. 뭐 당연히 뭐 술이나 고기 안 된다 이러니까 저는 일단 밥 먹고 고기 먹고 이러는 거를 못 버려서 또 안 하고 저는 그런 걸 잘 못 먹어요. 단백질 파우더, 쉐이크 이런 보조식품 요리하는 걸 무서워해서 저는 시도를 안 해봤는데 하여튼 장안의 화제입니다. 장안의 화제 박용우 다이어트. 아니 그 얘기하니까 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전에 생식 다이어트 이런 거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해보려고 생식을 쭉 샀어요. 그래서 먹는데 뭐 살이 더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안 먹으니까 아침 같은 거 잘 안 먹고 그러다가 생식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아침도 챙겨 먹고 점심도 생식으로 먹고 막 이랬더니 오히려 살이 쪄서 그만뒀잖아. 아니 저도 옛날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 가면 일단 살찌잖아. 그렇지. 네, 처음 가면은 너무 기름지고 양도 많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쪄요 보통.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옷이 안 맞기 시작하니까 빼야겠다 했는데 보니까는 선전에 막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 파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용 무슨 음료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선전하길래 저걸 먹어야겠다. 그때만 해도 전혀 아무 지식이 없었던 때지. 살이 너무 많이 찌는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정말?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밥을 안 먹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그걸 먹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살이 이제 찌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면 확실히 빠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치고 아프고선 수술하고 해서 한참 동안 탄수화물 잘 못 먹고 특히 밀가루를 줄이고 안 먹다 보니까 안 들어가서 못 먹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먹기는 하는데 되게 빨리 더부룩해져요. 옛날에 뭐 한 이만큼 먹으면 더부룩해졌다. 근데 지금 한 요만큼만 먹어도 더부룩해지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빨리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가지고 많이 먹게 살을 좀 찌우게 합시다. 너무 빠졌어요, 김 박사님.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저랑 가는 길이 너무 달라서 참 큰일이에요.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니까. 근데 온갖 경험, 다이어트의 성공과 요요와 뭐 이런 거를 쭉 겪으면서
제가 가장 성공적으로 살이 빠졌던 거는 사실 마음고생했을 때. 이거 너무 슬프다. 살면서 중간중간 마음고생, 굉장히 크게 마음고생 할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진짜 살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막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뭘 많이 먹어요. 네. 에너지 세이빙에 최적화된 바디라 그랬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먹어서 오히려 살이 찌는데 진짜 마음고생 심할 때는 못 먹으니까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한 3번 정도 경험했어요. 못 먹을 만큼 슬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은 사람이 또 운동해서 안 빼고 또 기적의 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고비. 위고비?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들어왔어요? 비싼 가격인데 한 달에 먹으면 제가 언론에서 보기로는 1인당 환자 부담액이 80만 원 정도? 한 달에? 싸지 않네. 그런데 그게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래요. BMI라고 체지방 이제 맞아. 네, 체질량 그렇다고 들었던 것 그게 같아요. 30이 넘어야 정말로 이제 좀. 네. 근데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 처방받는 거 아닐까 하지만 어쨌거나 제한은 뒀더라고요. 그 약이 원래 이제 당뇨병 맞아요. 약으로 개발이 됐었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의 부작용이었던 거지, 부가적인 효과가 나온 건데 이게 살이 빠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다시 된 건데 얘가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어떤 화학 성분이 그러니까 내장 지방도 줄이고 그다음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먹는 것도 줄이게 하고 그러는 효과가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음식의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네. 근데 이게 우리 삭센다라고 또 한참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아마 그건 주사를 매일 맞아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 성분은 같은데 얘는 이제 효과가 오래 지속되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위고비는 주사를 맞으면 된대요. 훨씬 편하니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 잘 아는 트럼프 지지자. 그렇죠. 유명한 일론 머스크. 날씬해져가지고 나타나가지고는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킴 카다시안도 맞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날씬해졌어요? 거기도 뭐 원래 막 이건 아니었지만 조금 더 자기는 뭐 슬림하게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뭐 살을 좀 빼고 그리고 나타났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위고비 얘기를 하긴 하죠. 의사들이 이제 그냥 위고비를 맞지 말고 운동과 병행하라고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일단 위고비를 맞기 시작하면은 운동을 덜 하게 된다. 뭐 이런. 그렇겠지. 그걸로 쉽게 빠지니까 굳이 운동까지는 안 하려고 하겠지. 그것도 뭐 결국은 주사를 끊거나 그러면 다시 요요가 오지 않을까요? 요요가 온다고 해요. 평생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기엔 돈이. 엄청나죠. 우리 머스크 오빠는 별 상관없겠죠. 그렇죠. 뭘 못하겠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위고비 회사를 사겠다. 그것도 괜찮다. 뭐든지 되는 남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요즘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세요? 지금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래도 받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좀 부실한 곳이 좀 있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다 보면 그런 게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몰랐던 질병, 뭐 나도 몰랐던 뭔가 이상한 데가 나와서 2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는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약 먹으라고 그래서 약을 처방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직 6개월째 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나이 되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하나씩은 또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추적이 되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 계속 매년 받았었는데 같은 병원을 이어서 매년 받고는 있는데 뭐 저도 간에 혈종이 있다든지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갑상선 쪽에 뭔가 흔적이 있다든지 염증의 흔적. 1년이 너무 빨리 돌아오잖아. 그렇지. 또 1년마다 막 내시경 한다, 약 먹고 뭐 굶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1년 후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저도 이제 2년으로 빈도수를 좀 줄일까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저 2년에 한 번씩 받았는데 이번에 바꿨어 1년으로. 아 그래? 아프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예약은 그 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뭐 작년에 받고 사실은 이제 뭐가 하나 발견이 됐었거든. 근데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 같고 커지지도 않고 그리고 양성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놔두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별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야지 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대응을 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애들한테 짐이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깔끔하게 가야 돼. 그러면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짜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아요. J 완전 J.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뭐 안 아프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아프겠어. 뭐 아프면 그러면 가면 되지 막 약간 이랬는데 그러다 아팠어. 그러다 아팠어. 그러다 아픈 거야.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생각이 좀 바뀌긴 했어요. 이게 뭐 내가 안 아프기 위해서 나중에 뭐 병에 안 걸리게 해서가 아니라 걸릴 거 아니에요. 뭐든 그렇지.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렇죠. 나이 먹으면 당연히 뭔가 아파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미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거를 이제 미리 알아놔야겠다.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그 생각에 건강검진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건강검진이라는 게 좀 인위적 비즈니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가격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아, 굉장히 그렇죠. 호사스럽게 막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네. 피검사만 하고 가라 그러는 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그럼. 네, 몰랐는데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네요. 건강 관련돼 갖고. 스스로 놀랐어. 내가 굉장히 또 되게 착실하고 바른 생활이야. 네.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선물 같은 거를 이제 누가 줄 때 건강 제품, 건강 보조 제품 이런 거를 굉장히 선물들로 주고받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사를 하면서 짐 정리를 하는데 장 하나가 안 먹은 건강 보조제. 왜 안 드셨어? 저희 나눠주세요. 잘 안 챙겨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를 먹고 내가 간에 이상이 생겨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50대잖아요. 뭐 조금씩의 길들이 다 다르긴 한데 뭐 20대, 30대, 40대 어쨌든 꽤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든지 뭐 남편을 본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생활을 해왔던 건데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나를 맞아. 좀 돌보려는 그럼요. 이제 생각이 좀 든 게 아닐까. 안타깝게도 아프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든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물리적으로 아프고 힘들었던 거는 맞거든요. 제가 입원해 있을 동안에 또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뭐 이럴 때 다 또렷이 기억을 하니까 맨정신이어서. 근데 그때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 왜? 좀 이상하지. 아니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사실은 내가 이제 쌍둥이를 낳았었는데 네. 그때 한참 일을 하고 바쁠 때였기 때문에 애를 낳고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로 이제 몸조리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애들 자는 동안에 막 앉아가지고는 또 막 일을 하고 막 이랬어야 됐어서 네. 그게 다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저도 몇 년 전에 이게 몸에 약간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2박 3일 입원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강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정말 좋아서 아무도 오지 말아라. 나는 혼자서 이 병원 생활을 즐기다 나가련다. 그래서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것도 이렇게 심각한 네. 질병이 질병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뭐 심각한 질병이신 분들은 그쵸. 또 굉장히 고통스러울 테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어쨌든, 경우도 사실은 이게 뭐 낳고 하는 거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물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가벼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온전하게 나만 신경 써도 되는 시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중환자실 좀 가져야 바깥에서는 돼요. 저는 지훈 박사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혼자 편안했다니. 좋아했어. 네. 아이들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는 쓰면 거죠.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온전하게 정말 나만 케어하고 네. 나만 신경 써도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양심의 그럼요. 가책을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우리가 한참 바쁘고 막 이것저것 신경 쓰고 그럴 때는 여기 어디 상처나고 베이고 그래도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한테 좀 신경을 쓰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래야 굉장히 힘든 나중에 것 같아요. 죽을 때 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이제 많고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가끔은 짧게나마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온전하게 나만 신경 쓰는 그러면은 약간의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자신만의 건강 팁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도 보고 배워야지. 안 따라해 그러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거 보면 그거 위주로 기뻐하시죠. 알려주세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들의 건강 팁 별로 도움은 되신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네,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좀 더 신경 써서 맞아요. 네, 이제 그럴 나이가 되었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롱테이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김시윤이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박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